슬픈 이야기. 어떤 2주일 동안 이상. 거기는 참 오래간만에 가본 것입니다. 누가 거기를 가보라고 그랬나 모릅니다. 퍽 변했습니다. 그 전에 사생하던 다리 아치가 모색 속에 여전하고 시냇물도 그 밑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양 언덕은 잘 다듬어서 중간중간 연못처럼 물이 고였고 자그마한 섬들이 아주 세간처럼 조촐하게 놓여 있습니다. 개서 시냇물을 따라 좀 올라가면 졸업 기념으로 사진을 찍던 목교가 있습니다. 그 시절 동무들은 다 뿔뿔이 헤어져서 지금은 안부조차 모릅니다. 나는 개까지는 가지 않고 걸상처럼 생긴 어느 나무 토막에 가 앉아서 물속으로도 황혼이 오나 안 오나 들여다보고 앉았었습니다. 잎새도 다 떨어진 나무들이 거꾸로 물속에 가 비쳤습니다. 또 전신주도 비쳤습니다. 물은 그런 틈바구니로 잘 빠져서 흐르나 봅니다. 그 내려놓은 풍경을 만져보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바람 없는 저녁입니다. 그러더니 물속 전신주에 달린 전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무슨 요긴한 말씀 같습니다. 밤이 오십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서 땅 위의 전신주를 보았습니다. 얼른 불이 켜집니다. 내가 안 보는 동안에 백주를 한 병 담아가지고 놀던 전등이 잠깐 한눈을 판 것도 같습니다. 그래, 밤이 오나. 그러고 보니까 참 공기가 차갑습니다. 두루마기 아궁탱이 속에서 바른 손이 왼손을 아귀에 꼭 쥐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허공에 있거나 물속으로 가라앉았을 동안에도 육신은 육신끼리의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게을리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머리카락은 모자 속에서 헐크러진 채 끽 소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가난한 모체를 의지하고 저러고 지내는 각 부분들이 무한히 측은한 것도 같습니다. 땅으로 치면 토박한 불모지 샘일 거니까. 눈도 퀭하니 힘이 없고 귀도 먼지가 잔뜩 앉아서 주접이 들었습니다. 목에는 소리가 제대로 나기는 하지만 낡은 풍금처럼 다 윤택이 없습니다. 콧 속도 그저 늘 도배한 것, 낡은 것 모양으로 구중중합니다. 20여 년이나 하나를 믿고 다소곳이 따라 지내온 그네들이 여간 가엾고 또 끔찍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그윽한 충성을 지금 그냥 없이 하고 모체 나는 망하려 드는 것입니다. 일신의 식구들이 손, 코, 귀, 발, 허리, 종아리, 목 등 주인의 심사를 무던히 짐작하나 봅니다. 이리 비켜서고 저리 비켜서고 서로서로 쳐다보기도 하고 불안스러워하기도 하고 하는 중에도 서로서로 의지하고 여전히 다수굿이 닥쳐올 일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꽤 어두워 들어왔습니다. 별이
한 분씩, 두 분씩 모여들기 시작입니다. 어디서 오시나, 굿 이브닝. 뿔뿔이 이야기꽃이 피나 봅니다. 어떤 별은 권련을 피우고 어떤 별은 정한 손수건으로 안경알을 닦기도 하고 또 기념 촬영을 하는 패도 있나 봅니다. 나는 그런 오붓한 회장을 고개를 들어 보지 않고 차라리 물속으로 해서 쳐다봅니다. 시각이 거의 되었나 봅니다. 오늘 밤의 프로그램은 참 재미있는 여흥이 가지가지 있나 봅니다. 금단추를 단 순씨가 여기저기서 들창을 닫는 소리가 납니다. 갑자기 회장이 어두워지더니 모든 인원 얼굴이 활기를 띱니다. 중에는 가벼운 흥분 때문에 잠깐 입술을 떨리는 이도 있고 의미 있는 듯한 미소를 주고받으면서 눈을 끔뻑하는 이들도 있나 봅니다. 안드로메다, 오리온, 이렇게 좌석을 정하고 관련들도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때 누가 급히 회장 뒷문으로 허둥지둥 들어왔나 봅니다. 모든 별의 고개가 한쪽으로 일제히 기울어졌습니다. 근심스러운 체조, 그리고 숨결 죽이는 겸허로 하여 장래, 넓은 하늘이 더 깊고 멀고 어둡고 멀어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고? 넓은 하늘, 맨 뒤까지 들리는 그윽 하나 결코 거칠지 않은 목소리의 음악처럼 유량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모두들 일찍 돌아가시라는 전령입니다. 우들 일어나나 봅니다. 베로와 검정모자는 참 품이 있어 보이고 또 서바나식 망토자락도 퍽 보기 좋습니다. 에나멜 구두가 부드러운 융단을 딛는 소리가 빠드득 빠드득 꼬아리 부는 소리처럼 납니다. 뿔뿔이 걸어서들 갑니다. 이제는 회장이 텅 빈 것 같고 군데군데 전등이 몇 개 남아 있나 봅니다. 늙은 숙직인이 들어오더니 그나마 하나씩 둘씩 꺼들어갑니다. 삽시간에 등불도 다 꺼지고 어둡고 답답한 하늘 넓이에는 추잉껌, 캐러멜 껍데기가 여기저기 헤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려나? 대궐에 초상이 났나 보다. 나는 팔짱을 끼고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우두 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다 얽으셨습니다. 그분들은 다 마음이 착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손톱이 7밖에 없습니다. 국내부 활판소에 다니실 적에 손가락 셋을 2번에 잘리우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생일도 이름도 모르십니다. 맨 처음부터 친정이 없는 까닭입니다. 나는 외갓집 있는 사람이 퍽 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장모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나는 그분들께 돈을 갖다 드린 일도 없고 엿을 사다 드린 일도 없고 또 한 번도 절을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내게 경제화를 사주시면 나는 그것을 신고 그분들이 모르는 골목길로만 다녀서 다 해뜨려 버렸습니다.
그분들이 월사금을 주시면 나는 그분들이 못 알아보시는 글자만을 골라서 배웠습니다. 그랬건만 한 번도 나를 사설하신 일이 없습니다. 저 떨어져서 나갔다가 23년 만에 돌아와 보았더니 여전히 가난하게들 사십디다. 어머니는 내 데님과 허리띠를 접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내 모자와 양복 저고리를 걸기 위한 못을 박으셨습니다. 동생도 다 자랐고 막내 누이도 새학시 꼴이 단단히 배웠습니다. 그렇건만 나는 돈을 벌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요? 못 법니다. 못 법니다. 동무도 없어졌습니다. 내게는 어른도 없습니다. 버릇도 없습니다. 뚝심도 없습니다. 손이 내 뺨을 만집니다. 남의 손같이 차디 차구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야위였는데. 모체가 망하려 드는 기색을 알아차렸나 봅니다. 연애 위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얼 하나 속절없지. 내 마음은 벌써 내 마음 최후의 재산이던 기사들까지도 몰래 다 내다버렸습니다. 약 한 봉지와 물 한 보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이고 밤 깊이 너희들이 잠든 틈을 타서 살짝 망하리라. 그 생각이 하나 적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는 고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께는 전화 걸지 않고 기아하듯이 망하렵니다. 하하, 비가 오시기 시작입니다. 살랑살랑 물 위에 파문이 어지럽습니다. 고무신 신은 사람처럼 소리가 없습니다. 눈물보다도 고요합니다. 공기는 한층이나 더 차갑습니다. 까치나 한 마리. 참, 이 스며들듯 하는 비에 까치집이 새지나 않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까치들도 살기가 어려워서 경성 근방에서는 다 없어졌나 봅니다. 이렇게 궂은 비가 오는 밤에는 우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건너편 양옥집 들창이 유달리 환하더니 이제 누가 그 들창을 안으로 닫아버립니다. 따뜻한 방이 눈을 감고 실없는 장난을 하려나 봅니다. 마음대로 하라지요. 하지만 한대는 너무 춥고 빗방울은 차차 굵어갑니다. 비가 오네, 비가 오네나. 이제 비가 들기만 하면 날이 드윽하렸다. 그런 계절에 대한 근심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때에 나는 사람이 불현듯 그리워지나 봅니다. 내 곁에는 내 여인이 그저 벙어리처럼 서 있는 채입니다. 나는 가만히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면 참 희고도 애처롭습니다. 이렇게 어둠 침침한 밤에 몽시계처럼 맑고도 깨끗합니다. 여인은 그 전에 월강 아래 오래오래 놀던 세월이 있었나 봅니다. 아, 저런 얼굴에. 그러나 입 맞출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입 맞출 자리란 말하자면 얼굴 중에 정이 아무것도 아닌 자그마한 빈 터전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건만 이 여인의 얼굴에는 그런 공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는 이 태엽을 감아도 소리 안 나는 여인을 가만히 가져다가 내 마음에다 놓아두는 중입니다. 텅텅 빈 내 모체가 망할 때에 나는 이 시몬느 같은 여인을 채 한 채 그리렵니다. 이 여인은 내 마음의 잃어버린 제목입니다. 그리고 미구에 내다 버릴 내 마음 잠깐 걸어두는 한계 못입니다. 육신의 각 부분들도 이 모체의 허망한 것을 묵인하고 있나 봅니다. 여인, 내 그대 몸에는 손가락 하나 되지 않으리라. 죽읍시다. 더블 플라토닉 슈사이드. 동반자살인가요? 아니지요. 2개의 싱글 슈사이드지요. 나는 수첩을 꺼내서 짚었습니다. 오늘이 11월 16일이고 오는 공일날이 12월 1일이고 그렇다고. 2주일이군요. 참 그렇군요. 여인의 창오지 같은 창백한 얼굴에 금이 가면서 그리로 웃음이 가만히 내다보나 봅니다. 여인은 내 그윽한 공책에다 악보처럼 생긴 글자로 증서를 하나 쓰고 지장을 하나 찍어 주었습니다. 틀림없이 같이 죽어드리기로. 네네, 감사하다 뿐이겠습니까?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생각하고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죄송스러운 일을 잊어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손수건을 기처럼 흔들었습니다. 패배의 기념입니다. 저기 저 자동차들은 비는 오는데 어디를 저렇게 갑니까? 네? 그 고개 너머 성모의 시장이 있습니다. 1원짜리가 있다니 정말 불을 지르고 싶습니다. 왜요? 자동차들은 헤드라이트로 물을 튀기면서 언덕 너머로 몰려갑니다. 오늘같이 척척한 밤 공기 속에서는 분도 좀 더 발라야 하고 향수도 좀 더 강렬한 것이 소용될 것 같습니다. 참 척척합니다. 비는 이제 제법 옵니다. 모자 채양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두루마기는 속속들이 젖어서 이제는 저고리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뉘게다가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나는 누구나 만나거든 부끄러워해 드리렵니다. 그러나 그 이는 내가 왜 부끄러워해 하는지 모릅니다. 내 속에 사는 악마는 고생살이 많이 한 사람 모양으로 키가 작습니다. 또 체중도 몇 푼어치 안 되나 봅니다. 악마는 어디 가서 횡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장갑을 벗으면서 초췌하나 즐거운 얼굴을 잠깐 거울 속으로 엿보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깨끗한 도화지 위에 단색으로 풍경화를 한 장 그립니다. 거기도 언젠가 한 번은 왔다 간 일이 있는 항구입니다. 날이 좀 흐렸습니다. 반찬도 맛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젊은 여인을 곁에 세우고
우체통에 편지를 넣습니다. 찰싹. 어둠은 물과 같이 출렁출렁 하나 봅니다. 우체통 안으로 꼭두선이 빗물이 차갑게 튀어서 편지가 젖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젊은 사람은 입맛을 다시더니 곁에 섰던 여인과 어깨를 나란히 부두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몇 시나 되었나? 4시? 해는 어지간히 서로 기울고 음산한 바람이 밀물 내음새를 품고 불어옵니다. 담배를 5갑만 주십시오. 그리고 50전짜리 초콜릿도 하나 주십시오. 여보, 할 일 없이 실감깨 같지? 자, 안녕히 계십시오. 골목은 길고 포도에는 귤 껍질이 여기저기 헤어졌습니다. 뚜. 부두에서 들려오는 기적 소리가 분명합니다. 뚜. 뚜. 소리에는 옅은 보라색을 칠해야 합니다. 부두요 올시다. 에그, 여기도 버스가 있구려. 마스크 위에서 깃발이 오늘은 숨이 차서 헐떡헐떡 야단입니다. 젊은 사람은 앞가슴 둘째 단추를 빼어 놓습니다. 누가 암살을 하면 어떻게 하게? 축항 물은 그냥 마루청처럼 검습니다. 나무 토막이 떴습니다. 저놈은 대체 어디서 떨어져 나온 놈인구? 참 갈매기가 나네. 오늘은 헌 옷을 입었습니다. 허공 중에도 길이 진가 봅니다. 자, 탑시다. 선 벽은 검고 굴딱지가 많이 붙었습니다. 하여간 탑시다. 시간이 된 모양이지? 뚜, 뚜. 떠나나 보. 나 좀 들어 눕겠소. 저도요. 좀 동그란 들창으로 좀 내다봐야겠군. 항구에는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인의 이마를 좀 짚어봅니다. 따끈따끈해요. 팔팔 끓습니다. 어쩌나? 그러지 마우.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1개 피우고 2개 피우고 이때여 3개 피우고 4개, 5개 이렇게 해서 50개를 피우는 동안에 결심을 하면 됩니다. 여보, 그동안에 당신일랑 초콜릿이나 잡수시오. 선실에도 다 불이 켜졌습니다. 모두들 피곤한가 봅니다. 40개, 41개 이렇게 해서 어느 사이에 49개를 태워버렸습니다. 혀가 아려서 못 견디겠습니다. 초저녁이 흔들립니다. 여보, 이 꽁초 늘어선 것 좀 봐요. 49개예요. 일어나요. 이제 갑판으로 나갑시다. 여인은 다소곳이 일어나건만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흐렸군. 별도 없이 바다는 그냥 문을 닫은 것처럼 어둡습니다. 소금내 나는 바람이 여인의 치맛자락을 날립니다. 1개 남은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요거 1대가 다 타는 동안에
마지막 결심을 하면 됩니다. 여보, 섭지는 않소? 여인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다 탔소. 문을 닫아라. 배를 벗어버리는 미끄러운 소리. 답답한 야음을 떠미는 힘든 소리. 바다가 깨어지는 요란한 소리. 굿바이. 악마는 이 그림 한 구석에 차근차근히 사인을 하였습니다. 두 주일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공일날이 닥쳐왔습니다. 강변 모래밭을 나는 여인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침을 합니다. 콜록, 콜록, 콜록. 감기가 촉생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상류를 향하여 인정없이 불어옵니다. 내 포켓에는 걱정이 하나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인은 오늘 유달리 키가 적어 보이고 또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럴 줄은 알았지요. 당신은 너무 젊습니다. 그렇게 젊은 몸으로 이렇게 자꾸 기일이 천연되는 데에서 나는 불안이 점점 커갈 뿐입니다. 바람을 띵띵 먹은 돛폭을 둘씩 셋씩 세워서 상고선은 뒤에 뒤이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래나 한마디 하시구려. 하늘은 차고 땅은 젖었습니다. 과자보다도 가벼운 여인의 체중이었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간신히 담배를 붙여 물고 겸사겸사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침이 납니다. 저리 가봅시다. 방풍림 우거진 속으로 철도가 놓여 있습니다. 까치 한 마리도 없이 낙엽은 낙엽대로 쌓여서 이 세상에 이렇게 황량한 데가 또 있겠습니까? 나는 여인의 팔짱을 끼고 질컥질컥 하는 낙엽을 디디면서 동으로 걸었습니다. 자갈 실은 화물차가 자그마한 기적을 울리면서 우리 곁으로 지나갑니다. 우리는 서서 그 동화 같은 풍경을 한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가다가는 낙엽 위로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든지 황량한 인외경입니다. 나는 야트막한 여인의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그 장미처럼 생긴 귀에다 대고 부드러운 발음을 하였습니다. 집에 갑시다. 싫어요. 저는 오늘 아주 나왔어요. 닷새만 더 참아요. 참지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꼭 죽어야 되나요? 그러면요. 죽은 셈 치고 그 영혼을 제게 빌려주실 수는 없나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죽어드리겠다는 저당을 붙여도? 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주머니 속에서 몇 벌 편지를 꺼내서는 그 자리에서 다 찢어버렸습니다. 군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는 나는 벌써 아무개와 함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내 마지막 허영심의 레터 페이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란 말입니까? 과연 지금 나로서는 혼자 내 한 명을 끊을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수양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써 얻어보오리다.
까치도 오지 않는 이 그윽한 수풀 속에 이 무슨 난데없는 떼상장이 쏟아진 것입니다. 여인은 새파래졌습니다.